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측에서 뭘 주장하냐면 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 세 사람의 재판관은 재판을 알아서 회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피라고 하는 거는 재판관이 직접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재판 나 이러이러한 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빠질게라고 하는 건데 안 하니까 회피하세요라고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을 했어요. 회피를 왜 하라는 거죠? 또이 회피 촉구 의견서라고 하는 형식도 조금 예. 독특하긴 한데 아무튼 이제 제출을 했는데 예. 왜 하라는 거냐면 일단 문영배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뭐 블로그에 올렸던 글이라든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정치 편향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그런 글들의 사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회피를 하라는 너무 거고. 치우쳐 있는 사람이다. 예, 그다음에 네. 이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동생 배우자가 뭐 예를 들면 뭐 민변의 뭐 탄핵 추진 뭐 위원회 뭐 부단장을 맡고 있다, 뭘 맡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가족들을 두고서 재판을 하는 사람이다 하니까 회피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결론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 같다. 예, 그래서 그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네. 우리가 아직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안 됐으니까 8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3명이 회피한다라고 하면 5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심판이 안 굴러가죠. 6명 이상이 돼야 결론이 나는 거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탄핵 심판을 무산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헌재 흔들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저 국민의힘에서 볼 때도 회피해야 될 사람들이 맞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이 가능성이 세 명이 그렇죠. 네. 회피할 가능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뭐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것에 대해서 불복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냐? 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의견을 그런데- 내는 것 정도다. 그런데 내가 받는 재판이 이렇게 네. 불공정하다라고 국민들께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호소할 네. 수는 있는 거죠. 네. 이게 알고 보니까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나에게 불리하게 선입견을 갖고 있는 재판관들이 대거 참여해서 재판을 진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난 본인은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는 있는 거겠죠. 이게 불복과 억울하다를 허소하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결론이 나왔을 때 이걸 불복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포석 깔아놓고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게 맞다는 게 지금 그 빌드업 하고 있다는 게 맞다고 불복 봐요. 빌드업. 예. 근데 저는 역대 제가 이 재판 관련한 모든 것을 봤을 때 네. 이렇게 엉망인 변호인단은 정말 처음 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예, 정말로.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재판을 아예 지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과 변호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재판정에서 보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재판관이 듣다가 말을 자를 정도로 정말 억지 주장을 하는가 하면 재판관들에 대한 인신공격, 모욕까지도 서슴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변호사가 재판장에 가서 이렇게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내가 이길 수 없는 재판이다라는 거를 하고 나서 뭔가 다른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고서는 정말 이렇게 하기 힘든 내용들이에요.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분들 나중에 정말 수임들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약에 제가 형사사건이나 이런 재판에 처했을 때 이분들 변호인 쓸 거냐? 저는 못 쓰겠어요, 솔직하게. 도저히 변호인으로 볼 수 없는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재판 자체를 이길 생각이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가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그 국민 변호인단을 출범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예. 변호나 잘하지. 예. 변호 준비는 안 하면서 무슨 국민 변호인단을 구합니까? 이거 할 일도 많은데 우리 김성열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저도 동감인 게 아니 갑자기 변론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질 않나. 어떤 전직 헌법재판관이었다는 분은 막 앞에서 울먹이지를 않나. 그리고 무슨 뭐 군병력 투입이 왜 됐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해요. 그리고 뭐 군병력 그 보고서도 뭐 밤 10시에 드라마 볼 시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무슨 국민 변호인단이에요. 그냥 변론이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네. 제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 헌법재판소에 나왔냐면 내가 봐서 답답해서 나온 것 같아. 아하.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얘네들은. 내가 그래 나온 직접 거. 뛴다. 내가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아,
자, 그래서 국민 변호인단은 뭐 어떻게 출범시킨다는 거예요? 그거 잠깐 넘어가기 네. 전에 하나만 짚고 갈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회피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공세를 세게,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네. 공세를 굉장히 세게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신동욱 대변인이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미선 정계선 정도의 상황이면 알아서 회피하는 것이 관례고 관행이고 상식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 회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아,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라는 회피 사유가 그래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재판관이 사건 당사자거나 당사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경우, 이혼해도 이건 해당이 되네요. 네. X도 해당이 됩니다. 자, 네.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증언 감정을 한 경우, 혹은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 됐던 경우, 예. 재판관이 헌재 외 다른 직무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했던 경우. 당사자라면 윤석열 대통령 등이 아마 여기 포함될 것 같고 뭐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국회 측이거나. 국회 측에 예.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전혀 예. 없어요. 아, 전혀 없어요? 아니 헌법재판관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라면 같은 내랑 공범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없을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선 가운데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가 헌재와 재판관에 대한 모독,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정치 성향, 개인적인 친분, 가족관계 등을 문제 삼으면서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회피 촉구, 그러니까 재판관에게 당신들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으니까 재판에서 빠져라라는 그런 의견을 제출을 한 거죠. 어떤 헌법재판소나 재판관에 대한 사실상 모독이거든요.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법적으로 재척이나 기피, 회피 사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한 재판관의 남편이 그 국회 탄핵소추단 등 법률 대리인단의 한 변호사와 같은 법률사무소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 자료나 정보가 흘러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뭐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고요. 재판관들은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업무고 재판과 관련해서 아무리 배우자라도 그 사건을 공유한다거나 사건의 관련 자료를 넘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노 변호사는 결국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법리적으로 탄핵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탄핵 심판을 정치적인 심판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은 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사실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나 국민의힘 의원 측에서 보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에서 법리적으로 사실관계를 주장해서 탄핵 심판의 어떤 결론을 바꾸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단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의 어떤 결집 예. 그리고 이거를 정치적인 어떤 심판의 어떤 영향을 미침으로써 네. 이 국면을 전환하려는 끊임없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요. 그럼에도 노 변호사는 부당한 공격에 재판관들이 결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